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서교실 강사 김영주입니다. 마포노인 종합복지관 어르신 여러분, 또 잘 지내셨나요?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조선왕실 이모저모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이제 다뤄보는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의 임금 중에서 드라마에 단골로 나왔던 왕입니다. 장희빈 스토리로 굉장히 유명하죠. 바로 숙종. 우리가 숙종하면 항상 장희빈 이야기만 거론을 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좀 다소 이색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숙종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라 동물이 있었는데 그 동물이 뭐였냐면은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했던 숙종의 이야기인데요. 숙종 이야기만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고양이를 사랑했던 조선 왕실의 이야기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긴 해요. 다만 숙종이 좀 주인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고양이라는 동물을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인식을 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양이를 왜 키웠을까요? 처음에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대체 왜 키웠을까요? 네, 맞아요. 고양이는 쥐 잡으려고 키우는 거죠. 고양이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바로 쥐를 잡는 것입니다. 사실 고양이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강아지의 조상은 늑대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늑대를 길들여서 강아지로 만든 건데, 고양이의 조상은 뭐냐면 살쾡이입니다. 야생에 살고 있는 살쾡이들이죠. 이 살쾡이가 사실은 인간하고 공생관계를 가졌어요. 사실 사람이 이렇게 주거지게 살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요즘 시대는 좀 이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소시적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죠. 바로 쥐. 쥐가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쥐 때문에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등병 시절에는 쥐 잡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쥐를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였는데, 그 쥐 잡는 데는 누가 최고였냐면은 바로 이 살쾡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살쾡이들이 낯을 가려가지고 사람 근처로 잘 안 와요. 그래서 길들이기가 어려웠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살쾡이하고 인간 사이에서 공생이 이루어진 거죠. 서로 간섭하지 않고 터치하지 않고 그냥 같은 공간에서 사는 걸로. 근데 이 살쾡이를 최초로 길들였던 것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에 사는 살쾡이들만 좀 특이했대요. 사람 손을 잘 타고 사람한테 낯가림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고양이라는 종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쯤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고양이는 쥐를 잡는 용도로 쓰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말기로 넘어가면서부터 고양이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고양이 하면 당연히 쥐 잡는 용도로 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높으신 분들 사이에서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은 고양이의 그 귀염성, 그거를 좀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반려동물로서의 기능을 조선시대부터 갖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양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나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김홍도의 황묘 농접도라는 그림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황묘는 노란색 고양이입니다. 참고로 숙종이 키웠다는 고양이도 이 노란색 계통의 고양이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농은 놀다는 뜻이고, 접도, 여기서 말하는 접은 나비인데, 고양이가 나비하고 논이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그림은 아니었던 게 나름의 이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상징성이 뭐냐면요. 자, 먼저 여기서 나오는 고양이는 70세 노인을 상징을 한대요. 그리고 나비는 80세 노인을 상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면은 페랭이 꽃이 있는데, 이 꽃은 당연히 청춘, 젊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가장 왼쪽 끝에는 바위가 있는데, 바위는 보통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불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부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70, 80 먹으신 어르신들이 20대 시절에 그 젊음, 청춘, 건강, 열정, 이것을 영원히 잃지 말고 가져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환갑 넘으신 분들한테 무병장수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주는 선물로 그린 그림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고양이라는 동물이 조선시대 사람들한테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은 무병장수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일반 여행집에서는 고양이를 뭐 이런저런 목적으로 많이 길렀다면은 왕실에서는 고양이를 언제부터 정확하게 길렀냐? 확실하게 확인되는 것은 언제냐면은 숙종보다 조금 앞에 있는 효종. 효종 때 효종의 셋째 딸이었던 숙명공주가 있었는데, 바로 그 숙명공주가 고양이 애호가였어요. 그 전에 그 세종대왕의 형이었죠. 양녕대군도 사실 고양이를 길렀다는 적이 있었는데, 다만 양녕대군은 고양이를 잠깐 길렀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야단 맞고 결국 고양이를 이제 돌려보냈거든요. 다른 이제 대신집에서 분양받아서 온 거였는데 결국 이제 되돌려줬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높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고양이를 분양하는 그런 풍습이 이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효종의 딸이었던 숙명공주는 실제로 이 고양이를 분양받아서 굉장히 애지중지 길렀다라고 그래요. 옛날에 양반들이나 이런 왕실 이런들은 결혼을 좀 일찍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지금 기준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12살, 13살 이럴 때 결혼을 많이들 하거든요. 숙명공주도 13살에 결혼을 합니다.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갈 때 당연히 뭐를 꼭 끌어안고 갔냐면은 고양이를 끌어안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양이를 시집 가서도 굉장히 애지중지했는데 그 남편이 좀 이제 그걸 보고서 걱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고양이만 챙겨주고 시댁 사람들한테 좀 소원하게 행동을 하니까 너 공주니까 또 차마 뭐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은 숙명공주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이제 골골거리는 와중에서도 자기가 아끼던 그 고양이를 끔찍이도 챙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공주가 저러다가 갑자기 무슨 병이라도 더 크게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제 우려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결국에는 효종한테 넌지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현재 유물로 남아있는데 효종이 자기 딸인 숙명공주한테 한글 편지를 썼어요. 그때 당시 왕실 여인들은 한자는 너무 어려우니까 한글 정도까지만 배웠는데 이 한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라고 썼냐면 참 재밌습니다. 내용 문구가 이거예요. 너는 시집에 가서 정성을 바친다고는 하거니와. 그러니까 시집에 가서 정성을 바쳐야 하는데 어찌 고양이는 품고 있느냐. 왜 그렇게 고양이만 그렇게 끌어안고 사느냐. 행여 감기나 걸렸거든 약이나 하여 먹어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걱정하는 마음도 묻어나 있고 너무 딸이 고양이만 그렇게 챙기고 이뻐하니까 시댁 친구들도 좀 신경 쓰고 네 건강도 좀 돌보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무튼 뭐 이제 숙명공주가 고양이를 사랑했던 거로 정말 유명했는데 숙명공주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60세 넘어서까지 당대로선 꽤나 장수를 했어요. 고양이가 무병장수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진짜로 그거를 몸소 보여줬던 사람이 숙명공주였는데 숙명공주가 꽤나 장수를 함으로써 당시 세간에서는 고양이를 키우면 정말로 장수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뭐 생각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인 숙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숙종은 효종의 아들이 현종이고 현종의 아들이 숙종입니다. 그리고 효종의 딸이 숙명공주니까 쉽게 말해서 숙명공주와 숙종은 서로 고모하고 조카 관계예요. 관계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고모님의 영향을 받은 건지 어떤 건지 뭐 좀 역사적으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사료는 없어서 알 수는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숙종이 대단히 자기 고모님 못지않게 대단히 고양이 애호가였다는 점이죠. 장희빈 사건 때문에 우리가 숙종에 대해서 좀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장희빈이 어쨌든 자기 와이프였으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사약을 내렸던 비정한 왕 그런 이제 이미지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숙종이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은 로맨틱한 그런 면모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장희빈 건 자체는 좀 이제 왕실 내에서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나중에 이제 조선의 정치 사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충격을 안겨다준 사건이 맞았죠. 자, 하지만 이 숙종이 의외로 사적인 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식 사랑도 대단했던 왕이었고 더군다나 이제 와이프들에 대해서도 사랑할 때는 정말 불같이 사랑을 했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왕이었죠.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성향을 놓고 봤을 때는 뭐 마냥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엄격하지만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 숙종이 어느 날 후원을 산책을 하다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길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길고양이가 완전히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빼빼 말라서 그냥 널브러져 있었죠.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궁궐의 후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경복궁이나 이런 궁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동물들이 숨어 살기도 했었어요. 그런 거 구경하는 게 왕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재미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거를 아예 그냥 대대로 대놓고서 이제 키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왕들도 존재를 했었는데 숙종 같은 경우도 이제 후원을 산책을 하다가 고양이 한 마리가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이걸 좀 이제 가엾게 여겨가지고 데리고 와서 키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뜻밖에도 숙종이 키운 고양이는 분양을 받은 고양이가 아니라 길고양이를 갖다 데리고 와서 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성껏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결국 그 고양이가 기력을 되찾았고 나중에 어디서 이제 누구를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까지 하나 낳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를 갖다 이제 같이 기르게 됐는데 숙종이 어미 고양이의 이름을 금덕, 그리고 새끼 고양이의 이름을 금손이라고 이렇게 짓게 됐어요. 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게 됐냐면은 이 고양이가 황금빛을 띠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묘사한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아마도 이제 치즈테비 계열의 고양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덕과 금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금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미 고양이죠. 어미 고양이인 금덕 같은 경우는 수명이 다 돼서 얼마 못 가서 이제 생을 마치게 되고 그래서 숙종이 굉장히 정성껏 장례를 치러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끼 고양이인 금손을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이게 실록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실록에 없는 얘기인데 실록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좀 큰 사건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좀 왕의 사소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라 가지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실록에는 이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다만 어디에는 있냐면은 나름 이것도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이죠. 승정원 일기에는 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좀 조정에서 관료 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나름 당대에 유명한 학자 정도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숙종이 고양이를 이렇게 애지중지했다라는 목격담, 증언담 이런 기록들이 다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차를 해봤을 때 숙종이 고양이를 대단히 좋아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숙종이 어느 정도로 이제 고양이를 애지중지했겠냐면은 심지어 정모를 볼 때도 옆에다 앉혀놓고 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애지중지했대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것도 숙종이 직접 했다라고 하죠. 참고로 고양이는 굉장히 좀 이제 깔끔한 동물이기 때문에 용변을 아무데나 보질 않아요. 그래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통 이런 이제 그릇 같은 거에다가 질이 좋은 흙과 모래를 덮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고양이가 용변을 보는데 이것도 모래를 수시로 갈아줘야 돼요. 의외로 고양이 키울 때 모래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수시로 안 갈아주면은 고양이들이 용변을 안 봅니다. 지저분한 화장실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모래를 누가 갈아줘야 되냐면은 생소한 사람이 또 갈아주면 안 돼요. 자기를 키우는 집사가 직접 갈아줘야지 주인이 직접 갈아줘야지 그거를 또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기록에는 명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숙종이 금손이의 그 화장실 청소까지 해줬을지도 몰라요. 와, 왕이 화장실 청소를 해줄 정도면 정말 엄청난 거죠. 자, 그래도 그 정도로 이제 금손이를 애지중지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숙종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참고로 숙종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59세까지 살았는데요. 조선 왕들이 평균 40세를 전후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숙종이 59세면 굉장히 장수한 셈이거든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고양이는 장수의 상징이라는 것을 또다시 입증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금손이는 혼자 남겨지게 되는데 그 뒤로 이제 이 금손이를 궁녀들이랑 왕실 여인들이 키우려고 했대요. 그래도 이제 선왕이 남기신 그런 이제 소중한 고양이니까 우리가 잘 키워야지. 근데 이 고양이가 숙종에게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숙종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숙종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금손이가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당대 대학자였던 성호 이익 선생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고양이를 두고 자꾸 요물이라고 하는데 금손이를 봐라. 저렇게 충절을 다 바칠 수가 없다. 라면서 그렇게 이제 금손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양이가 나름의 충절을 지킬 줄 안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금손이가 결국 가엾이 여겨서 왕실 사람들이 숙종의 릉 바로 옆에다가 매장을 해줘가지고 죽어서도 이제 같이 숙종과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선시대의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특히 숙종과 금손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물론 이제 강아지도 많이 키웠고 고양이도 많이 키웠지만 고양이를 요물이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기로 가면서부터 고양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됐는데 이야기는 조선에서도 점점 이제 반려동물 문화가 조금씩 정착을 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숙종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장희빈 일화를 통해서 마냥 그렇게 이제 피바람 일으키고 와이프한테 사약 먹이고 그런 왕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숙종도 이렇게 따뜻한 면모가 있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막 이렇게 엄해 보이는 사람도 내적으로 보면은 자상하거나 따뜻한 면모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왕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퍼보면은 분명히 다른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숙종과 금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다시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